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죠. 그간 제기된 의혹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이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각종 혐의와도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귀국해야 한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최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아직 정유라 씨가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이런 말로 비호했습니다. 가뜩이나 분노한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이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캐나다 연방경찰이 한인 노부부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캐나다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살이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 최 씨 변호인의 말처럼 아직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닌 걸까요? 이화여대 학적은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네, 자, 이대 문제 얘기하기 전에요. 이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 때문에 지금 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량이 있지 않느냐. 자, 의원님,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이게 변호인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학생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의 그런 특히 또 진학을 앞둔 그런 학생들한테 편법으로 이렇게 반칙을 일삼아서 그렇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네. 특히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심과 노여움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20세면 법적으로 당연히 성인 아닙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최신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법적으로 성인일 뿐만 아니고요. 이 출산도 해서 이제 자녀도 있고, 비밀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가정을 이룬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더더욱이 지금 그런 말로, 그렇지 않아도 연일 터진 뉴스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 화난 불난 가슴에 이거 기름을 붓는 그런 경솔한 발언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변호인의 입장이면 의뢰인의 편인 거는 맞겠습니다만, 지금 정유라 씨는 정식으로 의뢰인이 아닌 거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의뢰인이니까.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정유라 씨에 관련된 의혹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독일에 만든 여러 개의 법인에 정유라 씨가 이 주주로 참여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독일에 샀다는 이제 호텔 등 집 등에도 또 정유라 씨 명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럼 왜 지금 피의자로 특정하고 송환 절차를 밟지 않나요? 아마 지금 최순실 씨 관련된 일이 먼저 수사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해도 실제 범죄 행위에 단순히 의혹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범죄 행위에 명백히 정유라 씨가 명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 법률상 이제 공범주의에는 있거든요. 적어도 종범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나머지 범죄인 인도 절차라든가 당연히 그 절차를 밟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최순실 씨 딸만큼은 보호해달라, 이런 입장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자, 이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동안 벌인 일에 대해서. 자, 교육부가 지금 특별감사 어제부터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밝혀야 되는 쟁점 사안이 될까요?
네. 일단 그 입학부터 그렇습니다. 입시 요강을 그렇게 이제 승마를 거기다 추가를 했는데 그 전무후무한 그렇게 승마 특기생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시 요강 바꾼 것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다음 더더군다나 입시에 의해서 지금 그 원서 마감 이후에 지금 성적은 금메달 딴 것은 아시안게임에서 딴 것은 마감 이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형에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또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온 네. 학생을 뽑으라는 입학처장의 말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에 이제 재학 중에 실질적으로 아마 출산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거의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올해 1학기에 6월 달에 갑자기 출석하지 않아도 이제 연습 중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더라도 학점을 줄 수 있게 학칙을 개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또 그러니까 1학기에 우리 정일호 학생한테 학점을 줄 수 있게 3월부터 또 소급 적용을 시킵니다. 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계절학기에 있어서 학점 관련돼서도 제대로 그 리포트도 제시 안 했는데 또 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학, 학사 관리에서도 온통 확인해야 될 게 의혹투성입니다. 네. 더더욱 문제가 이제 정일호 학생을 그렇게 돌봐준 것 관련돼서 이대에는 지금 학칙 개정하고 연결되는데 학칙 개정을 총장이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대에 약 180억에 대한 정도에 이르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9개 신청했는데 8개를 따갔습니다. 네. 다른 대학교 10개 신청하면 정말 2개 따기도 쉽지 않은 네. 그런 재정 지원을 받는 거죠. 더욱더 좀 가관인 것은 학점 줬던 교수, 입학 편의 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장 이런 분들은 국책연구사업 이런 거에 몇십억짜리 되는 걸 또 따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정말 의혹투성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이 감사에서 이 부분 명확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 있는 것은 바로 또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 두세 가지로 좀 쪼개서 여쭤볼게요. 네. 이런 의혹들이 전체든 일부든 사실로 확인되면요. 이 정유라 네. 씨와 이화여대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측하세요? 예, 어찌 보면 이것을 뭐라 할까요? 이게, 부메랑이 되었다랄까요?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정의의 심판이다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 올해 3월 달에 김종 현재 이제 사표되고 물러났죠? 처리가 됐는데요. 네. 예, 그 당시 2차관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대책팀을 내놓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최순실 씨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학비리 학생 선수는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학칙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리 주도한 지도자하고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해서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시 입학 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 생명도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네.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 걸 근거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대에 대해서는 정원은 10% 내에서도 또 모집 정지 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신입생 모집 때 그런 정지 조치까지 다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자, 네. 근데 이게 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네. 이전에 청담 고등학교요. 일부 출석에 문제는 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교육청이 그때 약식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빠르게. 예. 그런데 예. 이제 졸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사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고등학교 때도 이 대학 때와 다르지 않아요. 행태는 거의 같습니다. 학교는 예, 거의 맞습니다. 안 나가고요.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핑계로 1년에 4번까지는 훈련이 허용이 되는데 1년에 6번씩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만약 허위 훈련이거나 허위 이 해외 경기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 또 밝혀지면 네. 이것도 굉장히 이게 비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시절도? 당연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공결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실제 저희가 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지적했고 또한 조치도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까지 그 공결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학교 당시 감독장, 그러니까 학교장이라든가 뭐 재단, 그리고 당시 지도교사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네. 이 사실 확인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또 고등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학교 때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똑같았다. 그리고 네. 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이제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태를 무마한 것들은 이게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적으로 만약에 대부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우리나라 중고등 대학교까지 교육 체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참,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세상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이건 학교를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심합니다. 근거가 나왔군요. 중학교 시절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적을 했더니 아마 오늘 교육청에서 그 전화 예중에 대해서도 이 감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학년 때 보면 질병 조퇴가 46일입니다. 수업에 빠진 게 3일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하교한 일수가 55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총 한 86일 정도 이렇게 결국 출석한 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아니 205일 정도 중에 그 정도 출석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학교를 안 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그 정유라 선수 관련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그 전체 중등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좀 밝혀내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저도 이제 대학교 그렇습니다.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갑자기 고등학교는 승마특기생으로 들어가고 대학도 승마특기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중3 때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이 선화예중이라 그러셨죠? 네, 선화예술중학교입니다. 선화예술중학교. 그때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성악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승마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학교는 뭐 입학 비리는 아직 나온 건 없나요? 이제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 상당한 자유를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 감독은 하지 않고 오늘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출석 상황, 학사 관리 이 부분까지 다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감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화예중은요 지금 특정 종교 이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학교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이게 또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제 이 체육 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종합 대책. 자, 체육 특기자의 입학 비리를 근절하는 종합 대책이 이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제기한 민원이 계기가 돼서 등장한 대책이라는 게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체육 특기자 입학 비리자가 지금 그것을 근절하는 종합 대책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게 지금 이 문체부가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정의가 뭐 승리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 딸, 그게 제대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걸 문제 삼았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결국 자기 딸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진학시켰으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자기 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마치 정상적으로 평가한 분한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이 학교 문제만 해도 밑도 끝도 없는데 이 정유라 씨는 어쨌든 꼭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하겠습니다. 사실 나오면 한번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캐나다의 경찰이 80대 한인 부부를 연행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노부부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거나 이 계단에서 발을 잡아 끌어내리는 등 이 과격한 장면이 나와서 경찰의 과잉 진압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김근하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자, 의장님이시죠? 예, 예. 네. 자, 이 캐나다 경찰이요. 80세 된 한인 노부부를 연행하는 장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딘가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밴쿠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코키드람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BC주의 21개 지자체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중에서 그 인구 중에 두 번째 큰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민들이 낯선 것도 아니고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지금 교민들 그렇죠. 이 사건, 이 영상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캐나다 총련에서도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저희는 카톡방을 열어갖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지금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총련 자체에서 항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의를 할 예정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캐나다의 연방 상원의원이신 연하 마틴이라는 의원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역 출신이 바로 옆이에요. 네. 코키트람 옆이라 이분이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코키트람 시장하고 통화해서 네.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고 노부부에 대한 과잉 진압한 것도 아주 항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아시안들이 많이 살아요, 그쪽에. 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아시안 변호사 협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영상을 보면요. 소녀딸이 보는 앞에서 마치 이 중범죄자를 다루듯 거칠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노부부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궁금해하는 지금 이 국내 분들도 많고요. 이 캐나다 현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 처음에는요. 네. 이거를 이제 경찰들의 의견만 해갖고 보도를 했어요. 아하.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동영상 찍고 이러다가 경찰이 한국 분이 동영상 찍는 거 찍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기를 뺏어서 던지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내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제 두 분께서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총회를 하는 자리였는데 무슨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80이 넘은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해갖고 그냥 개처럼 계단을 갖다가 다리를 잡아 끌어갖고 그냥 그 계단에 머리가 퉁퉁퉁퉁 하고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할머니는 팔을 비틀어 꺾고 아니 건장한 체격의 경찰이 80이 넘은 할머니를 못 따라서 그렇게 꺾어야 돼요? 네. 손녀딸은 거기서 울면서 그냥 막 하소연을 하고 그랬는데도 아나무인격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 미국 경찰들의 폭력 행사는요,
국내에도 예. 종종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렇죠. 흑백 인종 갈등 문제로 비화되곤 하는데요. 자, 그런데 네. 캐나다는 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분위기 아닌가 하고 이 국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이 평소에 캐나다에서 이런 경찰의 좀 과잉 진압 사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뭐 오랜 전에 그 흑인 그 마약하는 친구가 네. 경찰을 피해가다가 이제 권총을 빼들어갔고 그때 이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어 경찰이 이제 발살해서 이제 흑인이 사망했어요. 네네. 그거도 오래됐고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지금 놀래고 네. 더군다나 노부부한테 네. 이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아까 이제 철저한 조사를 뭐 아시안 변호사 네. 협회 뭐 시장에게 이제 요청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일단 네. 갑작스러운 일로 이 영상에 나오는 손녀딸 그렇고요. 당사자, 가족 굉장히 큰 충격 받았을 텐데요. 현재 이 한인 노부부 상태 좀 알려진 바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 한번 연락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뭐 도저히 연결이 안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응급실에서 그 응급 처치를 한 거 네. 그거 외에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병원까지 가서 응급처치 받았고 예, 그렇다면 이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고 뭔가 이제 긴급 체포라도 하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그 뭐 경찰에 다시 뭐 구속돼 있거나 체포돼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법이 있으니까.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볼이 48시간. 네네. 근데 그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캐나다가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또 더군다나 노부부고 이러니까는 아마 그 석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 조사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석방하고 이제 수사할 것이다. 자, 이 캐나다, 네. 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캐나다에서요, 이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 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예, 어떤 예. 거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그 영향력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이 아니고 일종의 그 시민 단체인데 네네. 그 CRC라고 그래요. 네. Civilian Review and Complaint Commission이라고 네네. 하는데 완전히 그 일반 시민 단체에서 구성이 돼 갖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 네.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마치고 이거를 그 RCMP에다가 전달하겠다고. 네. 근데 그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의견이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대부분 다 캐나다에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된 것 같은데요. 경찰의 네. 입장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 경찰은 RCMP 원래 밴쿠버가요. 네. 이 경찰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RCMP들이 담당을 하는데 네. 이제 대개는 그 RCMP 초보자 각 그 RCMP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그런 사람 경찰들이 많이 그 밴쿠버 시에서 근무를 네. 해요. 의장님, 이 RCMP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뭔가요? RCMP는 연방정부 경찰이죠. 네네. 예. 그럼 지자체 경찰이 아니고요. 아니죠. 네네. 로얄 캐나다 마운틴 폴리스라고.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연방정부 경찰이에요. 근데 네. 그 밴쿠버 시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시를 관할하는 경찰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코피두람 그 시 경찰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극소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문제를 RCMP에서 사고를 저질렀는데 RCMP에서
수사를 하면 아무래도 편파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끼들은 그 시경찰에서 조사를 착수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CRCC 그 수문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착수를 네. 했고. 의장님.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가 인터뷰를 네. 마칠 텐데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면서 또 필요하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의 김근하 의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궁극의 럭셔리 세단 제규어 XJ. 제규어의 퍼포먼스가 집약된 강력한 힘. 그 힘을 컨트롤하는 최첨단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힘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조화로 궁극의 럭셔리를 완성하다. 11월 제규어 XJ를 소유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